준비하세요. 네, 알고 있니 한방상식.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가 하면요. 암 그렇고 말고 한방, 암 치료와 한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암이 치료가 돼요, 한 방으로? 암. 암요. 예. 사실 뭐 그 조선시대 그 네. 동의보감 보면 그 당시도 암이 있었던데요. 그 한문은 뭐라 그러죠 그때? 그게 한문으로 암이 암이지. 아니 암 말고 그 당시 말이 있더라고. 그 여러 가지가 통용됐어요. 그쵸, 뭐. 적치, 진과 이런 애들이 이제 발전돼서 글로 갈 수도 있고. 아니 그 암은 반이 얘기하는 거죠. 반이 아니, 그 그거는 위암을 위암을 반이라고. 위암과 유사한 네, 증상을 얘기하는 반이라고. 아 잠깐만 반이 위가 아니니까 위가 반이 그러면 예. 폐하면 반폐야? 위라는 건 똑똑한데 천재인데? 무엇이든지 내려보내야 되는 속성이 기본 속성인데 이 반이는 그 반대로 자꾸 올려보내니까. 올려보내. 뭐만 먹으면 토하더라 이 말이에요. 아. 그게 요즘에 위암의 증상과 유사하다. 그걸과 그래서. 드라마에서. 근데 이게 이제 했기 때문에. 그 태양이 이제마에서 예, 예. 그 이순재 씨가 나왔던 그 버전이 있어요. 아, 뭐요? 예, 거기서 이제 이순재 씨가 위암에 걸려서 예. 고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예. 반이라는 단어가 우리한테 굉장히 이게 익숙해졌던 이순재 거죠. 씨 유희태 아니야? 호준 드라마에? 여러 번 하셨던 것 같아요. 보다 죄송한데 예. 저 이재만은요. 네. 제가 이런 저 탤런트 이재용 씨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럼 이정진 씨는 뭘 했지? 거기 저 허준을 한번 했었죠. KBS 여러 번. 네, 이정길 드라마가. 씨도 했었고 막 그런데 예. 자, 머리 좀. 네, 암이 과연 그러니까 질병을 바라보는 시선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아까 MERS에서도 예. 이야기를 했지만 메스. 과연 이 독을 죽일 것이냐. 사악한 기운, 사기라고 하는데요. 사악한 기운을 죽일 것이냐. 네. 아니면 내 면역력, 정기를 올릴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아까 MERS, 메르스 진짜 사르스 이런 것들도 물론 예방하는 거 중요합니다. 백신도 중요하고요. 치료도 중요한데 내 면역력이 그들보다 위에 있다면 아무리 들어와도 질병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게 한의학의 아주 기본 논리입니다. 그 제가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거 욕하는 거 아니니까 잘 들으세요. 정기 존내 사 불가간 좋네? 욕 아닙니다. 정기가 그 안에 존재하고 있다면 사기, 나쁜 기운, 사특한 기운이라고 하는데 이 나쁜 기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쉽게 관여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럴 수가 야 없어. 절대 보면 박사 맞아. 네, 그러니까 너도 장원장 박사 그 좀 보여줘 박사라는 걸 좀. 이거 한의사는 누구나 다 알아. 아 그래? 예과 1학년 때문에 이거 시험 문제 꼭 이런 거 낫단어로 이렇게 몇 번씩 해주면 굉장히 있어 보이죠. 예, 근데 암이라는 것도 보면 결국에는 면역의 문제거든요. 돌연변이가 생겼을 때 변비? 그 돌연변이를 내 면역력으로 처단하면 그게 없어 죽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능이 안 되고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그 암적인 존재가 자라나는 게 암이거든요. 암이 왜 우리 생명을 갉아먹냐? 너는 이 세상에 암적인 존재야! 할 때 왜 그러냐? 먹긴 더럽게 먹고 지할 일을 안 하는 놈들이 바로 암적인 존재입니다. 이야. 암이란 놈은요, 그 세포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영양은 무지하게 먹어. 나한테 필요한 영양이 전부 암한테 가니까 암 걸린 사람은 다이어트 되겠네, 다이어트. 쫄쫄 말라. 뺏싹 말라서 결국엔 굶어 죽는 병이 암이거든요. 이게 다이어트 하려면 안 걸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암이 어떻게 보면 같이 살아가는 질환일 수 있어요. 하루에도 수천 개의 암세포가 생겼다가 우리 면역 기능에 의해서 그 암세포가 사라지는 게 인간의 생리거든요. 그렇죠. 뭐가 맞지 않았을 때 그 기능이 이제 저하돼서 암이 생긴단 말입니다.
자, 현대의학이 암의 그 치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죠. 그걸 인정합니다만, 과연 그 환자의 상태에서 무조건 암을 잘라내는 것만이 능사일까?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암이 젊은 사람한테 생기면 급격히 변화합니다. 보통 우리가 연예인들, 젊은 분들 암에 걸렸다고 발표되는 순간 몇 달을 넘기지 못해요. 그거 진짜 그러대요? 그러나 노인들, 특히나 80대 이후에 무슨 암이 있다, 거의 돌아가실 때까지 같이 지낼 수 있어요. 암과 더불어 같이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굳이 수술해서 잘라내면 병은 고쳤는데 사람은 죽었더라.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러면 잠깐만 이게 제가 스타크래프트로 얘기해요. 아니, 잠깐 물어볼게요. 네네. 젊은 사람은 왜 빨리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잖아요. 암도 그만큼 신진대사가 빠른 거죠. 얘가 건강하고 예. 그 안에는 암도 건강하구나. 암도 젊은 거야. 스타크래프트 보면은 이게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데 저 적들이 죄송한데. 와가지고 막 치면은 스타크래프트? 막 하고 또 여기 죽으면 안 되니까 확장기지 만들고 예. 공격을 막 하니까 근데 공격 안 하고 가만 내버려 두세요. 여기도 천천히 가요. 빌더도 천천히 가고 그렇지, 그렇잖아요. 근데 막 러시 돼갖고 쪼고 그러면 또 포통 깔고 뭐 하고 계속해서 확장기지 만들려고. 즉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몸에서 그 싸우는 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암을 발견하고 계속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네. 암도 지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도 막 공격을 하고 싸우고 확장하고 여기다가 전이도 여기만 본진 죽으면 여기 살아야 되니까 일로 전파되고 막 가는 거고. 근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몸속에서 이 저항력 면역이 많이 약해있다 보니까 안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도 아무도 안 건드리네. 그러니까 지도 열심히 막 확장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러면 천천히 가는 거지. 제가 네네네. 그러면 제가 반문을 해볼게요. 그게 몇 년 전에 네. 그 암에 관련돼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그 권위 네.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박사더라고요. 네네네. 외국에 외국에서요. 은퇴해서 지금 국내에서 활동하고 예, 외국에서 계신데 그 사람이 딱 왔을 때 그냥 일반인한테 강의하겠다니까 일반인은 아무도 안 오고 일반인들은 아예 뭐 들어오지도 못하고 네.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위자들이 다 그걸 들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때 그 박사님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네. 그래요. 뭐냐면 그때 그 자세히 읽었는데 네. 흔히들 우리는 저 영화 편지 보면 네. 그 체리실 나오고 네. 걔가 누구지? 박상영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암 걸렸는데 이게 항상 우리는 암 걸리면 TV에 보면 암 환자들은 대부분 뭘 써? 있어. 뭘 쓰잖아. 그 사람이죠? 박신양. 뭘 왜, 써? 왜 말을 못해? 뭘 쓰고 항상 그 항암 이걸 하기 햇삽, 때문에 네, 말라. 빨라고 그러는데 네. 그 의사가 말하기는 뭐였냐면 왜 그럼 미친 거 아니야? 야 외국은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암 걸려도 항암 안 해 잘. 그냥 죽기 전날까지도 저 직장 다니고 그냥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냥 뭐 이렇게 간다는 아주 거예요. 바람직하죠. 아주 그러면 바람직하죠. 그게 그 이유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 하냐면 예. 개고기 많이 먹어라. 그렇죠. 오리고기와 개고기. 자 여기서 하나 더 그게 찌끄러워 뭐냐면 갈게요. 또 한방 관련되네. 영양. 자 암으로 고통받지 않습니다. 암 환자들은. 절대로 암 환자들은 암으로 인해 가지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좀 가르고 어쩌고 하고 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항암 때문에. 항암제죠. 항암 치료 때문이에요. 항암제가 뭐예요? 항암제가 옛날 그 생화학 무기에서 나온 것이고, 그다음 방사선 POC 방사선 무기에서 나온 그렇죠. 것이고, 이 전쟁 사람을 무기로 죽이는 사람 거죠.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그걸 건데. 몸에다 쏘는데 그럼 다른 몸이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항암을 합니다. 그런데 전고기를 몸에다 들이대는 거야. 전체 다 죽는 거야. 전멸당하는 거야. 암만 죽느냐? 음. 정상세포도 다 죽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빠지는 거야. 그러니 난리가 네. 나는 거죠. 그러니 난리가 나는. 그러니까 그 박사님 네, 말씀이 그 치료를 맞는 거지. 전면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의료인들한테 물어봤어요. 한의사들 말고 의사들한테. 당신이 암에 걸리면 항암을 하겠냐? 안 한댄대. 안 하겠다. 왜 항암을 안 합니다. 미쳤어? 예. 그러면서 지들은 권해? 자, 그러면 항암을 기존에 하더라도 항암과 항암 사이에 인터벌이 있어요. 항암이 우와. 너무 누가 물어봤는데? 아니 했어요 아까. 아까 저기 뭐였냐면 암을 치료하면 안 되나요? 얘기하세요. 네. 항암을 하는 중간 항암이 계속하면 체력적으로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항암과 항암 사이에 인터벌을 두게 돼 있습니다. 이럴 때 한약적 치료 들어가면 훨씬 다음 항암 받기가 좋겠죠. 네. 아주 그 뭐랄까
논리에 무리가 없잖아요. 그죠? 항암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항암하고 항암하는 중간에 내 그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올리기 위한, 체력을 보강하기 위한 한약 복용 저는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다 하나 더 네, 네. 약간 반론 비슷한 그 네. 수정동의안을 제가 말씀드리면 반론은 아니고 시정동이 아니에요. 예, 저는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저는 항암 들어가시는 분한테 한약을 먹여요. 네? 그러니까 미리. 그래서 한약 복용하면서 항암 받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어찌됐건 어쨌든 아까 했지만 항암 때문에 죽거나요. 암으로 죽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이 일본의 의사 선생님이 낸 책 중에 내가 본 암 환자는 다 굶어 죽더라. 그렇지. 왜? 정답이다. 항암을 하면 전부 구토합니다. 음식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굶으면 면역력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나면 메르스에 감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기 위해서는 그 항암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잘 먹어야지. 또 다른 치료가 필요한데 그게 한약일 수 있다. 저의 주장이 이런데 국립암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일산에 있죠. 네, 있죠. 국립암센터가 있는데 여기가 설립될 당시에 설립된 10년도 넘었습니다. 한의사를 채용하도록 TO가 있어요. 아 진짜? 예. 명과하게 티오가 있어요. 한의사를 채용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채용 공고를 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에서 그 보건복지위원회가 있어요. 여기서 국립암센터장을 불러서 똑같은 의원이 2년 연속 이거 왜 안 합니까? 그랬더니 뭐 어떻게 우물쭈물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다시 똑같은 의원이 똑같은 그 국립암센터장한테 작년에 내가 이거 하라 그랬는데 왜 안 했습니까?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한의사 티오를 없애세요. 이렇게 승질을 냈어요. 국회의원이. 그랬더니 그 국립의원장이 웃으면서 아 그래도 되겠습니까? 이런 이 모양 이 모양. 이제 개그맨들이 불쌍하다니까 다 개그맨이야. 이러고 나서 뭐 한의학 근거가 있네 없네 그래. 왜 거기 한의사를 넣어서 지금같이 항암과 항암 사이에 자원자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항암과 항암 사이에 한약 치료 받고 싶으신 분 받으십시오 해서 두 개의 군을 비교하면 돼요. 그럼 근거 있냐 없냐를 굳이 뭐 따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도 바뀌었지만 안 하고 있고 의원도 바뀌었어요. 바뀐 의원이 바뀐 암센터장한테 또 지적했어. 채용 공고 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야. 예. 근데 지금 제가 좀 네네. 이렇게 이 토크로시를 좀 6개째 네네네. 이제 방송하면서 네. 우리 한약 박사 네네네. 이동훈과 뭐 재미난 이야기도 하면서 이 양방과 이 한방과의 네네네. 지금 대립 이런 걸 좀 이러는데 참 중국이 부러운 게 뭐냐면요 서로를 모자란 걸 채워주고 있거든 그쪽은요 제가 볼 때는 중국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부가 아예 아니, 그러니 제도를 제 말을 들어보세요. 네. 제 말을 들어보세요. 채워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서로 이거는 여기는 그 양방에서 자기들의 그 파워가 있다는 그것 때문에 네. 지금 국민을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왜냐면 양방이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사실은. 그 두려움이 그 한방 같이 손잡고 가면 안 될까요, 그거? 그 두려움과 어떤 피해 의식이 오히려 더 그 선전해 선전. 막말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선전해 선전. 못난 거죠. 예. 아, 나 화가 나네, 갑자기.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네. 그게 못난 거죠. 중국에 지금 200병상, 300병상 중의학으로 암만 치료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가능한 것이 중국의 중의사들은 현대 의료기기나 이런 진단기기를 네. 다 사용이 가능해요. 제가 오늘 이럴 때 이 그 내용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논문 서칭을 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제목만 적었어요. 근데 이 지금 제가 이거 지금 프린트해갖고 이 논문이 지방에 있는 말할게요. 대전대학교 한방병원에서 10년간 암 환자 본 케이스만 971명이에요. 지난 10년간. 그러니 전국적으로 대학병원, 한방대학병원에서 보는 암 환자의 수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나 강동경희대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넥시아라는 옷나무 있죠, 옷. 네, 옷. 옷에서 추출한 그 우리 한의학에서는 이거 건칠이라고 해요. 옷나무에서 추출한 성분을 해서 넥시아라는 이름을 붙여서 말기암 환자들한테 사용해서
그 호전된 얘가 CSI 아니지 SCI SCI급 해외 저널에 실린 그 치료 증례. 나는 ACIS 좋아했는데. 그거 네이비 네이비. 그것도 좋아. 재밌어. 음. 깁스 진짜 멋있어. 그 SCI라고 하면 그 검증이 되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그럼.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국내에서 짱한 게 아니라 그것조차도 국제적으로 받은 거예요. 폄훼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뭐 그건 차지하더라도 그 외에도 이제 또 산삼약침이라든지 면역력을 높여서 이 말기암 환자들 그 호전시키는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또 좀 저희가 한의학적인 암 치료에 대해서 반성을 좀 할게요. 이런 치료들이 너무 고가입니다. 너무 고가예요. 몇 개월 치료에 몇 천만 원이 들어갈 정도로 고가예요. 그리 보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얘기를 드려요. 하는 거야. 이걸 객관화해서 급여화하면 지금 암 치료는요 본인 부담금이 5%밖에 안 됩니다. 100만 원 나오면 국가에서 나와요. 5만 원 내면 돼요. 보험으로. 그래서 그동안 암보험이 많이 팔리다가 요 근래 암보험이 주춤. 왜? 암이 걸리면 암보험이 없어도 본인 부담금이 굉장히 노인보다 더 낮아진다고. 4대 중증질환, 중풍이라든지 암 같은 게 걸리면은 본인 부담이 굉장히 싸요. 그래서 그 의료보험 자체로도. 예, 의료보험이 본인 부담금이 확 달라져. 건강보험이죠. 보통은 암보험이 요새 많이 인기가 떨어졌고. 야, 보통 30%를 내요. 싸니까. 자기가 받은 총 진료비의 30%를 본인이 내게 돼 있는데 수혜자가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형평성 문제 때문에 암 같은 질환이 걸리면 본인 부담금이 30%에서 5%로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산삼약침이나 옷추출물 굉장히 고가란 말이에요. 이거를 객관화해서 급여화해서 국민건강보험에서 그 나머지 비용을 지불하도록 이렇게 하는 우리의 하방의 어떤 자기반성도 필요하다. 몇몇 이 암만 전문으로 보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병원들은 하루빨리 이걸 데이터화하고 객관화해서 말기암 환자들의 주머니를 노릴 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서 한방의료기관으로 가는 그 포션을 늘릴 생각을 하는 게 우리 한의학에서 암 치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길이다. 그거를 자꾸 정부에게 건의를 안 하십니까? 그런데 이런 그 대학병원이나 전문 병원들에서 데이터를 객관화해야죠. 정부에 또 프로포즈를 해야 그 정부는 돈을 안 쓸수록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먼저 다가오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의학계에서 먼저 그런 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또 그게 있어요. 이게 하여튼 자기 반성입니다. 모우 단체에서 이건 자기 반성한 거고 모우 단체에서 반대를 하는 부분도 있어요. 저희가 옛날에 그 태능선 지금도 마찬가지고 모 단체라는 거는 한의학에 관련된 단체입니까? 의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태능선수촌에다가 저희가 국가 대표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한방 주체를 넣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양방 의사들 반대 때문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네. 얼마나 반대했냐면 한의사 넣으려면 그럼 우리 다 다 잘라라. 나가겠다. 어떻게? 못하는 거야. 도대체 걔는 왜 그래요? 그런 식이에요. 아니 그때 장 원장님하고 나하고 이제 어떤 건이 있었냐면 제가 우연히 이렇게 기사를 보고 있는데 국가대표 그때 올림픽을 앞두고 있었나? 북경 올림픽을 앞두고 있었는데 등판. 국가대표 그 유도 선수인가 레슬링 선수의 등판에 부항 자국 누가 봐도 이건 부항 자국이에요. 그래서 야 그러면 태릉선수촌에 한방 의료인이 아무도 없는데 이걸 누가 해줬냐? 지들이 한 거야? 그냥 암암리에 그냥 물리치료사라. 그러니까 한방 치료가 좋다는 걸 알고 사용을 하면서도 한방 의료인이 들어오는 것은 반대하는 거죠. 그럼 지들은 불법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거 이게 분명 불법입니다. 북경 올림픽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경에 왕징이라고 있는 거 아시죠? 한국인들 모여 사는 곳. 북경 올림픽 때 우리나라 선수단이 한방 치료를 받으려고 왕징에 가서 거기서 의사들한테 치료 외부로 나가서. 그러니까 그러느니 선수단 우리 2만 명의 한의사들이 있는데. 근데 그때 바둑 대회는 가가지고 그 한의사가 자원봉사로 가가지고 여기 백회에다가 침을 꽂은 채로 아시안 게임. 그 양반 네네. 학교할 때 찌질했는데. 알아? 알아. 88이야. 학교 다닐 때 찌질한 사람이 여기 나와선 잘 되더라고. 아이씨. 그래서 그때 메달 땄어요?
딴 걸로 알고 있는데. 땄어요. 어찌됐건 하여튼 침을 꽂은 채로 경기에 임했어요. 그거 제지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 경기 바둑이었기 때문에 경기 그래. 위원회에서. 그게 저거였거든. 그 바둑이 채택된 거는 예, 바둑이었어요. 올림픽이 아니라 아시안 게임이기 때문에 게임이었고. 그게 좀 느슨했고. 그래도 뭐 어떤 커미티에서 그거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아 그리고 참 말 나온 김에 잊어먹을까 봐요. 그 모 집단에서 하나만 더 얘기하려고요. 오늘 진짜 오늘 제 환자 중에 있었어요. 오늘 환자 중에 유방암 치료를 받으시고 네. 유방암 절제 오피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의원에 오셨는데 일단 침 맞아도 돼요? 네, 그런 얘기들 하죠. 아니, 왜요? 아 저기 뭐 주사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다 안 된다 해서 일단 침은 뭐 여기다 약을 집어넣는 게 아니니까 괜찮으니까 뭐 상관없으니까 일단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침을 냈어요. 약침은 선생님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들어가요. 근데 뭐예요? 네, 안 되지 않습니까? 누가 안 된다 그래요? 결국 한약도 몸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해서 선생님 한약 먹고 싶은데 한약 절대 먹지 말라고 그랬다고. 누가요? 아이 누가 아니라 그 얘기 그대로 녹음하거나 그대로 적어서 주세요. 제가 깜빡이 쳐넣어버리게. 네. 자, 방금 네. 저 채팅에는 네네네. 없어요. 네네네. 근데 이 친구가 제 초등학교 동창인데 네. 카톡으로 왔구나. 여기 아니 네. 제 말을 들어보세요. 네네네. 인천 살아요. 네네네. 인천 저기 저 어디야? 무슨 동이지? 가정동에 살아요. 가정동에. 네네네. 인테리어하는 친구인데 네네. 이 친구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 네네. 얼굴은 잘생겼어요. 네.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착해요. 근데 네. 예전에 좀 놀았어. 네네. 예전에 네네네. 주먹이 좀 좋았다는 거지. 네. 피는 어디 안 가더라고요. 얘 아들이 인천 넘버원이야 지금. 근데 공부도 잘하고 네네네. 효자야.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네. 이 친구가 지금 이 친구도 저랑 같은 과입니다. 네네네. 아프리카 TV에 네. 회원가입을 안 했어. 안 하다 보니까 채팅을 눈팅을 하는데 자기가 쓸려이 안 되는 거야. 네. 문자 방금 왔습니다. 네. 질문을 드립니다. 네네네. 호은아 내가 얘기해 줄게. 네네네. 호은아 지금 너 저 일로 와. 일로 오면 끝나고 한잔 하자. 한약은 살아있는 사람이 우선이다. 네. 그 보양이고 또 약물 치료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네, 네. 예, 근데 양약은 치료가 우선, 네. 삶이 먼저 아니냐.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서양 의학은 예. 나쁜 것을 죽이는 데 초점이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네. 질문은 뭐냐면 네. 한약은 보양이 그러니까 네. 보양이 주지 아니냐고.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 친구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양약은 치료가 먼저 우선이니까 자, 삶이 자, 먼저 네, 아니냐. 네, 흔히들 보약하는데요. 보약이 바로 치료약이에요. 그렇죠. 네. 제가 이거 하면서 알았어요. 네. 왜 그러냐면 보약이라는 게 뭐냐면 보해준단 말이잖아요. 모자란 걸 채워준다는 뜻입니다. 독이 많아서 오는 질환은 덜어주고 그걸 실증이라고 해요. 너무 많다. 사기가 많다. 허증이라고 하는 건 정기가 적다. 그래서 허할 때는 보해주고 실할 때는 사해줍니다. 그러니까 독이 많으면 독을 빼주고 정기가 부족하면 정기를 불어넣어주는 게 두 가지 큰 치료법이에요. 사법과 보법. 근데 보법에 사용되는 약이 보약이에요. 이게 무슨 정력제, 자양강장제 이렇게 취급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보약이 보하는 치료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것도 치료약인 거예요, 사실은. 치료약이죠. 그러니까 치료하는 거죠. 치료 야, 근데 왜 하나예요. 이게 잘못된 게 뭐냐?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에 보면, 야, 너 몸이 허하대, 보약이를 한 점 더 먹어라. 그런데 그게 아주 당연한 논리예요. 당연한 논리인데. 몸이 허하면 보해서 먹어야지. 치료하는 것이 똑같아. 한의학적 치료법입니다. 근데 보약이 먹지 않아도 되는데 먹어야 되는 걸로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죠. 네.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이게- 분들은 또 아니, 백수호는 또 엄청 사먹어. 한방 양방을 한방 양방 따질 때 네네네. 양방은 미리 예방하는 거 예방 주사밖에 없어요, 사실은. 백시네이션. 예, 네.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 아픈 사람 그러니까 아프면 달려가는 게 이제 그건데 사실은 또 한방은 아프면 달려가는 거 당연하지만 또 이거 미리 네. 몸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가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 저희 장인어른이 한의사시잖아요. 네. 항상 환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픈 다음에 오지 말고 아플라 그러면 와라. 아, 이거 괜찮네. 굉장히 명언이에요. 괜찮네. 이게 어렵게 말하면 한의학서에 치미병이 상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따라 한진우 박사가 너무나 멋있고. 아니 원래 그 영어 잘 못하는 애들이 낫 단어를 많이 쓰요. 저도 이제 그래? 사자성어 이런 거 몇 개 이제 네. 한 두어 바퀴 돌면 없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아직 병이 되지 않았을 때 고치는 게 상급 의사다. 치미병이 그걸 미병이라고 했어요. 지금 보면 완전 건강과 완전 질병 사이의 단계가 있어요. 그레이존, 회색지대. 이걸 미병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아주 좁은 의미는 앞으로 병이 될 것인 상태. 더 큰 의미는 질병은 아니지만 무언가 불편한 그런 것들을 미병. 그래서 중국에서는 미병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고 일본에서는 아건강, 아건강이라고 하죠. 서브 헬시라고 해요. 영어로는 건강의 바로 아랫단계다. 그러면 아주 나는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20%가 채 안 됩니다. 완전 질병인 사람이 한 30% 된다면 나머지 대다수 50% 정도, 절반 이상이 미병 상태예요. 예. 이 미병을 치료하는 것이 바로 보약이 될 수 있고 한약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질문했던 네. 제 친구 이호곤 네네네. 그 친구의 네. 형이, 사촌 형이 네. 수원에서 네. 상당히 유명한 한의원 원장입니다. 형님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면 바로 한 대 때리면서 얘기를 해주죠. 이름 비슷한 원장 아는데. 네, 어떻게 돼요? 이효군. 이효곤. 이 집안이 조선시대에 그 왕 있죠. 네. 왕의 후손 집안이어갖고 이 친구가 제사를 지내면요. 어디 뭐 강화도로 제사를 지내러 간다는 거야. 김풍과 강화도. 저도 그 한 명의 후손입니다. 예. 그건 한 명이고. 여기 가면요. 아니 무슨 무슨 아니 한 씨가 왕비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무슨 제사를 지내는데 400명이 모여요. 여기는. 아니 한씨 여자들이 종묘 있잖아. 종묘 겁나 이용한다. 똑똑해. 예? 한씨 여자들이 겁나 똑똑해. 알지? 이거 한시 연대길이잖아. 한씨가 다 연대 갔구나. 어쨌든 난 경기도에. 자, 이제 뭐 네네네. 정리를 해볼게요. 알고 있는 한방상시 오늘은 이 한진호 원장님의 암, 네. 이거 한약을 고칠 수 있다. 한의학의 암 치료. 자, 지금도 많이 이루어지고 한의학이 암 치료에 있어서 반성할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안 돼. 안 되면 협진하려는 시도라도 좀 해보자. 항암과 항암 사이에 보호하는 외국은 많이 하고 있어요. 면역력을 올려주는 외국은. 외국에는 이게 여건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관대해요. 외국은 굉장히 항암하고 중간에 어디 멕시코나 가서 대체약 몽땅 하고 와라. 이렇게 권한다면 오히려. 존스홉킨스 대학 가봐요. 네. 거기는 암 환자들 다 중요한 그 침 다 하잖아요. 멕시코에 왜 미국 쪽에 연접해 있는 도시들은요, 그런 대체요법을 하러 오는 미국인들 때문에 먹고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다 비싸잖아요. 인건비도 비싸고 물가도 비싸기 때문에 암 환자들이 항암하고 제ებზე 멕시코로 가는 거예요. 가서 몸을 보호하고 우리는 동네 다시 널렸잖아. 한 블럭에 한약 하나씩 있는데. 그럼. 제발 한약 먹겠다는 사람한테 겁줘갖고 한약 못 먹게 하는 거 그것 좀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한약으로 아니,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뺏는 거예요. 그거는. 많은 데는 한 건물에 네 군데씩 한의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급여화해서 보험으로 저렴하게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가장 그 목표가 되고, 그 전에 한의학계는 검증하고 수치화하고 객관하고 체계화하는 것이 한의학의 해야 할 일이고, 그러기 위해서 진단기기가 필요해요. 양방에서 뭘 해야 되냐? 열린 마음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의학이 채울 수 있도록 자. 기회를 마련해야 하는 게 그들의 책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제 바람이 있다면 이제 국민들은 다 모르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이 프로를 하면서 알았지만 이게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한방과 양방이 같이 가야 돼. 협진해야 됩니다. 그래야 맞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더 건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훌륭한 의사는 환자의 병을 고치지만 위대한 의사는 사람을 고친다고 그랬습니다. 자, 누가 훌륭한 의사고 누가 위대한 의사인지 이거 보고 계신 분들은 대충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진호 원장님의 알고 있는 한방상식 들어봤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보고픈 당신 어서 오세요.